자, 계속해서 그 중국 그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죠? 그 헝다그룹이요. 소식들이 네네.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3대 그룹 중 하나로 꼽히는 헝다의 파산 관련 얘기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지난해 8월부터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기존에 그 은행 대출로만 집을 지어왔던 그 건설사들이 철퇴를 맞은 건데요. 자, 은행 대출로만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자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설해냈던 대표적인 그룹이죠. 헝다그룹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 대출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는 건데요. 이 헝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전기차라든지 보험, 생수 및 식료품 사업도 프로축구단 등 이 다양한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2조 3,8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조 원이고요. 총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363조 원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세 차례나 국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요. 자, 오늘도 하나 그 기한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6억 6,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909억 원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만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의 이 만기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보유 현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헝다그룹이 가진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 등을 처분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원활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헝다그룹뿐만이 아니고 중국 내 다른 부동산 그 기업들도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헝다의 파산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건설사와 중소형 은행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중국 정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부동산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1,500만 채의 집이 지어지고 있지만 지금 비어있는 집만 1억 채에 달할 정도로 과잉 공급 상태인데요. 이미 228개의 부동산 업체가 파산을 했고요. 미국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 개발업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권이 약 1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헝다 이외에도 중국 내 부동산 업체들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상환 기일을 요청하거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중국 정부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 부유를 내세우면서 일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제대로 규제해서 이 많은 인민들이 다 함께 잘 살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 헝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상징적인 차원에서 헝다의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책을 선행시키면서 하지만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는 미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 정부가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민은행 측은 국제사회라든지 국내외에 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 내 부동산 산업은 전반적으로 건강하다 이러면서 우려를 차단하고 나섰고요. 또 헝다 사태의 여파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더라도 이건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기관들은 헝다와 관련된 대규모 금융 위험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좀 늘려가면서 사태 확산을 막는 것과 동시에 이 각 지방 정부와 은행들에게 이 헝다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그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이나 요양원 등에서 백신 의무 접종이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들 중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프랑스 경우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을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또 백신을 접종받지 않게 되면은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기차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과 또 영화관, 박물관 등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지난 7월 이후 이 개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반대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탈리아도 이달부터 공공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하고요. 소지하지 않을 때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15일 기준으로 이 접종 완료율이 72.6%에 달할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슬로베니아에서도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모든 상점과 직장 등에 들어갈 때 백신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고요.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를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 조치 때문에 미국에서 이 백신 접종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8월 직원들의 접종 여부 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포드 자동차도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하게 되면은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다 이런 건데요. 예. 또 의료진 접종을 의무화한 뉴욕주 명령에 따라서 뉴욕의 병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 정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593명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반작용도 있겠죠. 보잉사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유명한 스포츠 매체죠. ESPN의 한 기자는 자신의 신념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정부가 경찰관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러자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시의 경우 경찰 수뇌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서 휴가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건 경찰들이 백신 접종을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네. 못하게 한 거고요. 또 노조 차원에서는 단체 협약 위반이라면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내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보니까 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물 헌납했죠? 신사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철 제사인 추계 예대제에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이 명의로 마사카키라는 곡물 중 하나인 빗주기 나무를 보냈는데요. 외교 논란의 여파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신사 참배 대신에 곡물 헌납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예.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총리 재임 시절에는 곡물만 헌납했고요. 퇴임 이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서 지난 100년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위패가 있는 곳인데요. 예.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중심으로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참배와 곡물 헌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과 함께 반성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